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예년에 비해 임대 수익률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금리와 베이비 부머의 은퇴, 주택시장 고강도 규제 등으로 인해 2020년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수요층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실거주가 아닌 수익 창출이 목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시 신중해야 하는데요. 수요가 꾸준해서 공실 위험이 적은 지역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 여기에 지역 내 대체재와 향후 공급 물량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전 매매 가격 대비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자체적인 수익률 분석은 필수죠.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높은 확정 수익률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매입 시 취득금액의 4.6%의 세금을 내야 하고 중개보수와 대출 및 수선비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대보다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환금성이 낮고 상권의 부침에 따라 공실로 인한 손실을 겪을 수 있어 예산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진입해야 합니다. 초보 투자자의 경우 가능한 한 소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연금 챙기려면 직주, 근접, 오피스텔에 관심. 소액으로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 임차 대상인 1인 가구가 증가세여서 수요가 꾸준한 편이죠. 소형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데다 대출 한도도 높은 편이라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별도의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려는 베이비 부머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이죠. 다만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등 대체재에 비해 월세 및 관리비가 비싸 오피스텔 소비계층은 경제적 능력이 높은 가구로 한정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주택가보다는 직장인 수요가 많은 업무지구의 오피스텔에 투자해야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또한 오래된 오피스텔의 경우 노후화된 빌트인 가전의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임차인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준공 5년 이내 신축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2020년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시가 청년 1, 2인 가구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 10월 37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 인가를 완료했고 2019년 말부터 2022년에 걸쳐 입주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산, 마포, 강서, 강동, 강남 순으로 많은데요. 사업지가 주로 업무지구에 분포하고 있어서 젊은 직장인 오피스텔 수요 중 일부가 임대료가 저렴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죠. 상가 수익률 하락, 투자 전 철저한 상권 분석은 필수. 상가 중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집합 상가를 들 수 있습니다. 집합 상가는 한 건물 내에 호별로 구분 등기가 된 상가를 말하는데 일반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물량이 많고 위치에 따른 가격차가 작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0월 말까지 서울의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 총 12,531건 가운데 집합 상가 거래는 13,300건으로 82%나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서울 집합 상가 투자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집합 상가를 매입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거나 권리금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상가는 아닙니다. 장사가 잘 되는 상가일수록 권리금과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안정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가를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신도시 상가 투자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신도시에서는 상권 안정화까지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공실과 저조한 임대 수익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혜택으로 투자 수요 관심 이어질 것.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상품입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시세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다 최초 분양자는 2022년까지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금 부담이 작습니다. 최근 수요가 늘면서 지식산업센터 수도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팩토리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1110개, 입주업체 수는 33,575개에 달합니다. 이 중 8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고 관련 업종이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물 내 편의시설, 주차 설비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업무 환경이 쾌적한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새로운 트렌드, 셰어하우스와 에어비앤비. 최근 몇 년 사이 공유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셰어하우스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숙소도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편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셰어하우스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주택을 활용할 수 있어서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이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기 계약자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임대 관리에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하고 학기나 관광 산업에 따라 수요의 부침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